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수인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리포트가 나온 것들 다시 한번 또 체크업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실제로 우리가 매크로를 이기는 종목은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수급이나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또 뭐 채권 시장이 좀 동요하고 뭐 이런 것들 또 단기 시장의 유동성이 좀 축소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하락하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종목은 우리가 손절을 쳐야 되고 어떤 종목들은 계속 드리블을 해 나가면서 평단 조절하면서 또 상승할 때를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파악하기 가장 좋은 것들은 바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참조해 가면서 앞으로 나와 있는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그럼 그 주식을 버려야 될 이유는 없겠죠. 우리가 뭐 초단타 아니면 뭐 스캘핑 거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분명히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초기에 우리가 투자하는 비중들은 전체적으로 30%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조정을 받을 때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비해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들을 해보죠.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유했는데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근데 많이 먹고 싶은데 많이 못 먹는 거지.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갖다가 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면서 잘 또 우리가 드리블 해 나가는 것들. 그러면 우리가 순환 매매 원칙이 이루어진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크로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의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가는 모멘텀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또 바로 또 우리가 땡큐 하면 되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 관리해 나가는 것들, 즉 단도리를 잘 쳐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보면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종목별은요, 종목은 좀 더 하락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주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항상 우리가 실전 거래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4월달 하고요. 지금 11월달 처음 오는 것들이니까 다 그렇게 심한 2025년도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도 똑같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다 극복해 나가면 하락장에서 다시 상승하는 것들도 우리가 경험을 해주면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한 번, 두 번씩 노하우가 쌓여져 나가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렇게 됩니다. 주식을 오래 거래했다고 해서 주식을 잘하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안 좋은 장일 때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 원칙은 그래요. 손실은 작게, 수익은 손실보다 크게, 수익은 크게 나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밸런스 시트를 유지할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 11월 달 거래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열세 종목은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10일 이후부터는 별로 우리가 소강 상태에 있는 것들인 것 뿐이죠. 뭐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포트폴리오들이 다시 상승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들도 다음에 매수를 하면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을 매수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 시점을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내 종목이 막 상승하길 바라고 막 기대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선물 지표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돈이 들어올 때가 언제쯤인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3,800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렇게 내려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돈의 흐름이 지금 어느 쪽으로 흐르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뭐 하락할 거라기 보진 않는데 지금 현재 이번 주 목요일까지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3,930 정도가 고점이다. 근데 오늘 지수가 얼마예요? 3,900 거의 가까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안쪽에는 조금 양호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다음 주 같은 경우 또 우리가 또 체크해 보면 조금씩 하방이 열리고 있다는 점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이던스가 좋은 것들, 우리가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은 좀 보유하면서 드리블 해 나가면 되는데, 어지간히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좀 플러스 상태로 돌아왔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땐 좀 빌빌해. 그리고 조금 불안해. 이렇게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간이 좀 작으신 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예, 바로 현금화 좀 해주면서 현금 확보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종목들 다 우리가 현금화 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수익이 나고 또 손실 범위 안에 있는 것, 적어도 5% 안쪽에 있는 것들 가지고 내가 현금 비중이 높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주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저도 지금 현금 비중이 부터 40% 정도 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은 되어주면 조금 뭐 부담이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나는 절대 손해볼 수 없어. 혹은 또 나는 조금 이익 나고 팔 수 없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 전체적인 그 밸런스를 갖다 생각을 하시면서 거래를 해나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잘못해서 돈 몇 경화 걸리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덕산 네오록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록스가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는 건 충분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매크로가 악화되니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과 비오이와의 디스플레이 경쟁에서 우리가 애플 거래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실 거고요. 갤럭시 S26이 또 1월, 2월에 또 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부분 생각해보면 분명히 덕산 네오룩스의 실적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임에 틀림없어요. 또 전장용 관련된 OLED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증가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한번 바라보고요. 자, 미시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그런 분석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한번 체크해 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과 2026년도를 한번 비교를 하는 그런 가이드를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 같은 경우 한번 흐름이 진행되면 계속해서 진행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EPS 증가분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가라는 것들은 큰 우상향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이틀을 가야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중심선보다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건 매크로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 지금은 그런 매크로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 맞습니까? 예,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매크로가 정상으로 변화가 된다. 그럼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전 고점에서 어떻게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해보면 이때는 매크로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수급이 직전 3개월, 4개월 동안 상당히 좋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선 위로 올라가주는 그런 현상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준치를 좀 생각해보면 원래는 120일 이평 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220일 이평 라인으로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매수하는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비보유자니까 평단 조절을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수익화 시켜 나갈까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PQ가 늘어나는 현상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플렉서블 패널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고무진 블랙 PDR 이 부분도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제재를 통해서 또는 품질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OLED가 성장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도 역시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따라오는 게 조선업이 양호하니까 그 부분도 괜찮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중심선을 찾고 거기보다 낮은 거. 결과적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주식이라는 건 좋다라고 하면 확장과 수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가는 것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실적 가이던스 체크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동사에 대한 접근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부분은 문제가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자, 4분기 어닝 킥가 올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크게 늘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직전 3년 이내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내는 그런 분기가 될 거다라는 리포트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통적으로 동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4분기가 실적이 좋았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삼성전자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지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제 아이폰 판매가 대중국 제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잘 안 팔려가지고 그때는 조금 빌빌했는데 올해 하고요. 내년도 초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것들에서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그래도 정상회담 좀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으니까 일단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문제는 크게 트러블이 더 커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실적이 좋을 거야. 그래 쭉 치고 올라왔어요. 그다음 특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특히 이제 9월 달부터 여기 지금 10월 달까지 이 부분을 갖다 좀 우리가 빼고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들이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121 이평 라인,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선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1 이평 라인, 저 라인에서 공략을 했던 것들이죠. 자, 그런데 매크로가 추가적으로 악재가 터져서 좀 하락을 한 부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많이 하락을 했겠죠. 그럼 통상적으로 보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자리, 요런 자리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평단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자리고요. 거기서 움직였던 자리는 바로 이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이 자리인데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는 충분히 어떻게 됩니까? 예, 평단 조절할 준비를 하고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하루 양봉 들어온다고 해서 저거에 수급이 들어왔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분명하게 이 종목을 갖다가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것들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가 잡혀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거기다가 연기금도 좀 도와주면 좋겠죠. 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바라봐 주셔야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만 어디서 우리가 평단 조절을 해주냐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고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한 4만 1,000원에서 2,0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아마도 보유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 이 라인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평단 조절할 준비를 가지고 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확장과 수축 구간에서 지금 수축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준비되어져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줄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은 심텍입니다. 심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트레이딩 바이를 좀 진행을 했다가 최근에 또 매크로가 안 좋은 번에 쿵 눌려버렸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 바로 우리의 호구, 엔비디아가 지금 잘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세상이 좀 트렌드가 변해왔습니다. 이제부터 뭐 메모리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 이쪽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AI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메모리가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죠. 결과는 메모리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뉴스에서 접해서 보시면 알 겁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더 필요한 것들은 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HBM 말고도 HBF다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 이게 다 뭡니까?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메모리라고 생각하고 낸드 플래시, 낸드 메모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앞으로 성장하는 단계가 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선단에서 막 치고 나가면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겠지만 그럼 뒤따라오는 게 뭐야? 결과적으로는 에이전틱 AI 이런 것들 다 진행을 할 때는 메모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고 거기 부분에 생기는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들이 바로 소캠 뭐 이런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따라붙는 내용이다. 거기 부분에서 힘을 가지고 있고 파워풀한 또 실적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가 심텍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선전을 해주면 상당히 좋겠는데 지금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 지금 최근에 보면 어닝 가이드에서 상당히 높아지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D램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더불어 다 대부분 어떻게 돼요? PQ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건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이나 D램 부분이 좀 주가 가격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한 달 정도 갭을 두고 보통 보면 심택의 예를 들면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것들이 전통적인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D램 가격 오른다 이렇게 소식이 나온 거는 저희가 접한 거는 약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삼성전자도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은 심택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신택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어닝 컨센서스, 목표가 이런 것들은 6만 5천 원 정도에 잡혀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하나 좀 우리가 포인트 강점을 좀 찍어야 되는 것들은 보통 리포트에서는 지금 소캠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적인 매출이 얼마만큼 나올 거냐 이 부분은 추정을 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상당히 크게 증가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요. 저 부분은요, 플러스 알파,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부분이 터지기 시작하면 심택의 목표 주가는 좀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은 최근에 왜 주가가 왜 하락을 했냐, 또 실적이 좀 왜 뭐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 금값이 좀 올라가지고 보통 보면 이렇게 PCB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의 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노트북도 이렇게 판매하게 되면 그 기판에서 금 추출해가지고 그걸 또 수익화 시켜주는 그런 사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IM투자증권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최근에 보면 3분기 어닝이 조금 미스가 나온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값의 급등이었다라고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 특성상 그렇죠. 마이크로 시오더볼 이쪽 부분에서 금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좀 영업이익엔 좀 훼손을 두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아시겠죠? 여기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TLB 같은 경우도 어닝을 일단 막상 보게 되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하고 나타나는 것들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심택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돌아가는 그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껴주시면 좋겠고요. 자, 2025년도의 움직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왔어요. 자, 1분기에서 이건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부분 이야기 드렸고, 자, 2026년도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4쿼터 또 1쿼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상치보다 조금 못 미치는 실적이 안 나타나느냐 혹은 매크로 때문에 하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만 발생이 되는 것들이지 내년도 실적이나 성장 부분은 우리가 안 봐도 뻔히 알 수 있겠습니다. 뭐 다음 연도도 마찬가지겠죠. 이 부분이 한번 진행되는 것들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과적으로는 AI 부분에서 성장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같이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좋은 소식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테슬라에서 지금 A16이었나요? 제가 정확한 명칭을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그 시기에 말하면 자동차용 자율주행 그쪽 관련된 부분도 삼성전자에 오더를 주고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FC-BGA 2년치가 완판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고공행진합니다. 제가 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보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 쪽이 계속해서 주가의 버퍼링은 상당히 좋다. 다만 움직임 폭이 상하단이 좀 높아서 그렇지 실제로 목표가대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빌빌하다라고 생각하면 삼성전기 쪽을 보셔도 괜찮아요. 삼성전기 지금 눌림에 무조건 매수해주는 쪽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고 동종목 같은 경우도 그런 개념으로 좀 바라보시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좀 생각했던 그 밸류에이션까지 올라왔어요. 이제부터 실적이 받쳐주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다시 갖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주면 주가는 다시 움직일 가능성 상당히 높은 점 우리가 체크업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YOY 대비로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 특히 이제 흑자 폭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것들, 이 점은 분명히 주가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틀림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속힘은 지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보는 것들은 지금 60일 라인, 이 라인에서 계속 보거든요. 여기서는 좀 공방을 좀 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추가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할 거다 이렇게 보진 않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자리 이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평단 조절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비중 20%에 54,200원 정도면 아직까지는 뭐 크게 우리가 무리 잡을 수는 뭐 무리가 있는 그런 평단가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금 더 아래쪽에서 우리가 열려주면 좀 더 잡아줄 수 있는 내용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65,000원을 향해서 움직여 갈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65,000원의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소켓 매출 부분은 지금 여기에 목표가에 산정이 되어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것이 아마 한 500억 정도 추가로 알파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예상치는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추가로 알파로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 목표가는 한 75,000원, 8만원 이 정도가 나올 텐데 그 리포트가 나오는 때 그때부터 목표 사실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지금은 심택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부분 리포트가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냥 업황이 좀 받쳐준다고 하면 심택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리포트가 처음 나오는 그 순간들까지도 기다려보는 것들도 괜찮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좀 길게 보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도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방산주 관련된 대체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근데 LIG 넥스원은요, 여러분 아세요? 재작년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고, 작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2024년부터 2025년 초 넘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항상 4분기, 그러니까 이게 11월일 수도 있고요, 12월일 수도 있어요. 뭐, 일회성 비용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항상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가 1월부터 3월 사이에 주가가 상당히 아웃퍼포밍 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전통적인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든 말든 어쨌든 그런 내용들. 실제로 실적이 아마 1분기 때 예상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방산주 조정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가치 조정을 받은 과정 속에서 매크로가 이것도 역시 악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거 다 감안해서 우리가 반영을 하면서 드립을 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도 지금 방산 관련된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내용적인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 요거 한 번만 보세요. 1번. 계절적이 있잖아요. 계절적으로 항상 실적이 여기서 빠져요. 그래서 항상 12월, 11월 요 사이에 산보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평단 조절 굳이 하고 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1월 한 15일, 뭐, 글쎄요, 구정 요 사이쯤에서 한 번 정도만 해주면 충분히 또 좋은 또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사실 그 연말에 조금 일찍 수익 내고 좀 일찍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다시 또 밑에서 잡고 또 수익을 또 크게 냈던 기억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요번에는 매크로가 갑자기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수익을 좀 못 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중동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수출 나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이 반영될 거예요. 그것이 1분기 반영이니까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내용들 꽤 괜찮다.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수주한거 상당히 높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동사 같은 경우는 3년치 일감은 다 가지고 있거든. 근데 다만 그냥 주가라는 것들은 그런 분위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나오게 되면 그 모멘텀으로 또 한번 움직여주고 이런 생각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전자기 전 같은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시장에서 안 받아주는 이유는 뭐 그게 뭐 사실은 여의도나 또 이런 쪽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냥 4분기에서 그냥 눌러주는 것들이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거래하다가 보면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 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줘야 돼. 그냥 눌러버렸단 말입니다. 사실 이것도 YOY 대비해서 밑으로 내려갈 만한 상황이냐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건 매크로 때문에 발생하는 내용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얘만 그랬습니까?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 지금 대부분 어떻습니까? 같이 눌려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좀 못마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또 거래하기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죠, 사실. 자, 우리가 45만 원 정도의 지금 이 수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높은 구간에 보유한 거냐?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주면 제가 좀 지금은 손 대지 않을게요. 그래서 충분히 내려간 구간이라고 좀 생각하는 구간, 이 구간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번 더 평단 조절해 주는 겁니다.
글쎄요, 우리가 해석을 하지 못하거나 또 가이던스나 이런 내용들을 갖다 체크하지 않으면 야, 저 아래쪽에 내려갔을 때 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막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실적에 규정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거래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람들이 매수하는 걸 보면 결국은 실적 때문에 대부분 매수하는 것들입니다. 그걸 배제하고 나서 애널들이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연말이잖아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내버려두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또 제가 볼 때는 패시브 펀드나 이런 것들이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 그때 또 다시 매수하게 되는 시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 생각하시면서 좀 시간을 가지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 뭐 사실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더 있죠. 왜? 뭐 사실 매크로가 깨져버리면 모든 종목들이 눌리는 거잖아요. 자, 매크로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종목을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는 항상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애널 커버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거래하면 충분히 우리가 시간을 두고도 답을 낼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또 좋은 또 이런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되도록 노력하는 머니큐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날게요.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